뭔 차야, 뭔 차야? BMW. BMW네. BMW. 아울러 해당 차량을 소유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 점검을 받으시고 EGR 쿨러에 충전물이 있었는데 그걸 확인하는데 좀 잡았다가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독일의 명차, 비싼 차죠. BMW의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초유의 운행 자제 권고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4일이죠.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마저 화재가 발생하면서 불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BMW 화재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SBS 인광기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하성영 운영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인광규 위원님, 지난 4일 목포에서 발생한 BMW 화재는 이것이 이제 이 정업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이어서 더 이제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십 대가 지금 BMW가 불에 탔는데 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4일 날 거 사고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어떤 이유였는지를 몰랐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하고 BMW가 밝혔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손을 보면 괜찮을 걸로 알았는데 그것을 가서 안전진단을 사흘 전에 그래서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그게 불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이 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게 이제 EGR이라고 그래가지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데 그거를 가서 검사를 맡으러 갔더니 사흘 전에 이거 아무 이상이 없다.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운행을 했는데 네. 사흘 만에 저렇게 지금 앞에 화면 나왔듯이 불에 활활 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 문제 아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화재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다시 또 짚어봐야 될 것이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제 멀쩡한 차를 가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네. 지금 BMW 측에서는 그 EGR이라는 부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품에 문제가 없으면은 안전하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차가 들어갔을 때는 안전진단을 하면서 그 부품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네요. 이상 없음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상이 없다고 그 딴 데도 아니고 사설 무슨 업체도 아니고 거기 BMW의 공식적인 서비스 센터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운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바뀐 국면은 이제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국면이었는데 계속 또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총 몇 건이 발생한 겁니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숫자조차 파악을 못했다. 이제 최근에야 이게 정리가 됐는데 올 들어서만요. 올 1월 2일 날 제주에서 시작으로 해서 7월 달에 문제의 520D 모델이 집중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네. 지금 지난 3일 기준으로 총 31건이라고 했는데 아까 앞에서 나왔던 화면에 4일 날 금요일 날 것까지 합치면 총 32건이 BMW에서만 32 화재가 건이요. 났고요. 네. 그중에서 19대가 문제의 520D 가장 인기 모델인데 520D에서 났고 지난주에만 4건이 저렇게 불이 난 겁니다. 지금도 뭐 이것이 무슨 국토부나 BMW 측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소비자들의 신고에 의해서 좀 파악이 된 부분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이죠. 이 국토교통부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사실 사상 초유의 운행 자제 요청을 내렸었어요.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화끈한 게 없습니다. 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받아라. 그리고 안전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운행을 자제해달라. 그런데 차가 집에 무슨
10대씩 있는 거라든가 이렇지 않고 거의 한 대 아니면 2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전 진단이 나올 때까지 자제한다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인데 이거를 자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미온적인 정부의 입장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질타를 받았었죠.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사고가 집중되면서 이제 이슈화가 됐지만은 이 BMW의 화재 사고는 이미 2015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의 대응이 늦었다라는 비판 뭐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태우 변호사? 물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네. 워낙 한 해 화재 차량 수가 2,000대 이상씩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몇 대 터지고 작년에 몇 대 뭐 또 화재가 발생하니까 이거 뭐 의뢰 있듯이 뭐 제 약간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운전자 부주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 들어와가지고 몇 대씩 더 경제적 화재가 발생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화재 차량이 1년에 몇천 건씩 있으니까 좀 늦게 들어간 건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네. BMW 화재가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국토부가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저 조치들인데 아직까지 화재의 원인을 국토부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것도 BMW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민간 합동 어떤 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만든다. 그리고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 운행을 자제하라. 이런 조치들이 시점도 시점이지만 심각성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그럼 과연 이 BMW의 안전과 그것을 타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국토부는 뭘 했는가라는 비판은 받아야 좀 마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실련의 하성연 의원이 나와 계신데 사실 이제 앞서도 인관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4일에 있었던 사고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차는 지난 1일에 BMW 서비스 센터에서 긴급 안전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이 난 상태고요. 이 BMW 측의 입장은 이것이 이제 안전 진단을 했던 직원의 단순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토부에서 뭐 현장을 확인했었고요. 보니까 원래 그 EGR 안에 내부를 좀 내시경을 갖고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구두로서 했었다. 그다음에 그 침전물에 대한 그 수트거든요. 해당되는 탄소 덩어리인데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는 이에 대한 뭐 상응한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좀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보면 아마 2013년도 이후에 나온 한 10만 2천 대 정도가 리콜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뭐 부품이라든 걸 정확히 좀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근데 좀 뒤늦은 좀 시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아마도 첫 그 보도가 났었고요. 또 16, 17년도에 유사한 그런 화재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화재 사고라는 것이 원인 미상일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BMW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사에 해당되는 이런 화재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이 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뭐 정부가 나서서 운행 자제 권고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운행을 자제하는 운전자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차 주인들뿐만 아니고 이 BMW 차량 자체를 아주 기피하는 일종의 이제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부 주차장에서는 BMW를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그 안내문까지 나올 정도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차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주차를 해놓으면은 주변 다른 차들까지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절대 주차할 수 없습니다라는 저런 안내문까지 나올 정도가 됐고요. BMW 승용차는 절대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쉐어링이라고 있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카, 뭐 그린카, 뭐 이런 업체들에서 이제 약간 렌터카 개념인데 거기에서도 이 BMW 차량은 우리가 서비스를 종료하겠다, 당분간 중단하겠다. 이거 확실한 원인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고 심지어는 차 가까이 무슨 고속도로나 이렇게 다 가까이 갈 때 BMW 차량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앞질러 간다든가 이렇게 주변에 가기가 조금 겁난다 할 정도로 520D 특히 저희 BMW 이 전체 차량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 해당 차종을 소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피해자인데 사실 이제 오히려 다니면서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520D 모델은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고 현재 이제 BMW가 리콜을 발표한 상태지만은 처음에 대응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슈가 이제 크게 확산하지 않았을 때는 소비자 책임으로 몰고 갔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루에 몇천 건씩 차량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차량서가 있을 때 이 업체에서 야, 이 차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리콜 대상처럼 뭔가 좀 불량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라든지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엔진 과열이 원인이라고 봐서 야, 당신들이 좀 너무 많이 타고 다녀서 엔진이 과열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운행하는 사람의 이제 과실로 좀 몰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조사에서 그러나 판매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 운전자 같은 경우에 차량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 야, 이게 뭔가 엔진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 EGR이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이제 보상을 받고 마무리가 짓던 일인들의 다반사였는데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아지니까 BMW가 계속 운전자의 책임으로 몰 수는 없었고 뒤늦게 국토부가 개입을 하면서 리콜 명령을 내리면서 전체적 리콜을 해주는 사태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BMW 화재 사고가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벌써 3년 전인 11월 달에 2015년 11월 달에 520D가 첫 화재 사고가 기사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냥 많은 차들의 부화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2015년, 16년도에 보면 약 20여 건의 BMW 화재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문제가 됐었지만은 최근에 굉장히 지난달에 불이 많이 나니까 국토부가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를 했고 며칠 뒤에 BMW 코리아가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리콜이 명령이 되고 운행 자제 권고까지 나왔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잠시 뒤죠. 4시에 드디어 BMW 코리아가 회장이 직접 나서고 그리고 본사에서 기술진이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지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용이 나온 걸로는 보면은 일단은 사과한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어떤 원인 이런 거 그리고 향후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힐 예정인데 무려 3년이나 걸릴 겁니다. 일단 기자회견에서는 공식 사과의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이 BMW 독일의 명차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샀던 차인데 정작 이제 폭스바겐 사태 때도 우리가 겪었지만은 한국 소비자에게는 유난히 좀 무성의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그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인 건데, 네. 우리 왜 항상 이런 사고 터지면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원래 손해배상의 원칙은 실손해 배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손해액을 따져봤더니 100만 원 손해가 나면 100만 원 보상해주고 이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미국이랑 영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일반적 형벌처럼 실손의 배상에 플러스 알파로 거액의 이제 배상금을 물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토요타에서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사실은 미국에 배상한 총액이 한 1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디젤 게이트라는 거 났을 때 이제 폭스바겐이 배상을 했던 게 한 17조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으니까 예전에 똑같은 디젤 게이트가 났을 때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냈던 돈은 17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상의 결함 때문에 이런 그 BMW라든지 다른 뭐 여타 업체들이 우리 한국 소비자만 좀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이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좀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제 해당 국가, 그러니까 차를 판 국가의 법규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레모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레모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있지요.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자동차를 생산해서 제조, 판매, 유통, 수리, 리콜, 그다음에 교환 및 환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그 자동차에 대한 관리법을 좀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법제가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에 좀 편입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한 또
입증에 대한 책임이 한계가 좀 모호하거든요. 즉 제조사는 3만 개 이상 되는 부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만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비리칭을 해서 그대한 한계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쯤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현재 레모법은 까다롭게 자동차에 대한 교환 환불의 요건이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그 자동차 안전 하자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공정하게 정보의 비리칭을 어떻게 좀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좀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네. 자, 이게 사태가 커진 다음에야 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만은 결국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화만 키운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 사태가 정치권의 비판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불이 나며 운전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운행 자제 권고라는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언만을 내뱉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BMW, 무능한 정부, 합작품의 모든 피해는 결국 또 국민이 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가 유독 한국에서만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허술한 제도가 불량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게 하고 있진 않은지, 유명무실한 피해 구제 시스템을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수술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BMW 화재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집단 소송도 갈수록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인데 사실 이제 이번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지난 2009년인가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그 도요타 사태를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도요타가 굉장히 이미지에 큰 훼손을 당했고 크게 사과를 했고 배상액도 엄청났는데요. 이 당시와는 좀 비교가 가능한가요? 하 의원님. 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동차 관련해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레모법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인증 제도 하에서의 그 레모법이 좀 시행 중에 있는데요. 교환 환불에 대한 것도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도요타 급발진 뭐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모법도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자동차 관리법도 지난해 우리 국회 포럼이라든가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요. 좀 분법을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것이 운행차 2,240만 대에 대한 그런 관리뿐만 아니라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이라든가 자동차 안전법으로 분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강력한 정부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자동차 소비자 보온 형태의 독립기관을 좀 필요로 하지 않겠나라고 보아지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60만 대 정도가 리콜이 됐었습니다. 결국 이제 빅데이터거든요. 그러한 결함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즉 자동차 리콜 센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라든가 조직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네. 자, BMW 코리아 또 BMW 측에서 4시에 이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